시작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자의 눈을 심어줄 수학 강사 박나서입니다. 박수! 자, 오늘은 우리 이제 함수의 극한 파트를 하게 되는데, 이 초반 파트는 솔직히 우리 수업2 내용이에요. 수업2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좀 정리한다는 생각 하에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우리 미분과 적분은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 이거 한 번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차례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자, 일단 함수의 극한을 왜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수의 극한을 왜 배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미분법이란 게 나와요. 아니 뭐 미분법? 미분법이 아니라 도함수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적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얘네들이 가장 큰 주제인 거 맞아? 가장 큰 주제들이야. 그쵸? 그러면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은 15세기쯤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랑 같이 시간 여행을 해보는 거야. 그럼 15세기 때쯤 가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잘 생각해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에는 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 함수는 펑션, 기능에 대한 이야기고, 뭐에 대한 기능이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기능에 대한 이야기야.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래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자, 뭐가 있어요? 1차 함수, 맞아요? 자,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자, 요렇게 그려진다 이거지. 그치? 지금 무슨 말이야? 하나의 점이 있고 그 점에 대한 기울기 정보만 알고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대.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웠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쵸? 지금 뭐냐면 대포를 쐈어요. 퓨! 대포를 쏴서 이렇게 콩 떨어졌다 이거야. 그쵸? 이것도 미분법의 발달의 주요한 역사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러면 자, 이 2차 함수라고 한 건 포물선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겠네. 그쵸? 대칭축에 대해서 뭐가 중요해? 대칭축이 있으니까 뭐 대칭축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좀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외에도 우리가 수학2 때는 어떤 걸 공부했는지 생각해보면 뭐 3차 함수, 뭐 4차 함수 이런 걸 공부했었단 말이야. 맞아? 이거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냐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프가 뭐니 다이나?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니?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 그래프가 뭐예요? 순서성을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점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모든 도형. 그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런 직선 그래프를 만들 때는 이거는 1차 함수는 엄밀히 말해서 어디에 포함돼? 직선에 포함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 뭐 도형의 방정식까지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면은 점들의 집합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 식을 만족하는 순서 쌍들의 집합으로서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자, 불평면 위에 3차 함수도 4차 함수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관점을 좀 바꿔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도형은 직선이니까 이 직선으로 나머지 그래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그거를 페르마란 아저씨가 했어요. 페르마 처음 들어봐요. 페르마란 아저씨가 했어요. 그 페르만 아저씨는 이 2차 곡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딜 계속 집중해서 쳐다봤냐면 요 꼭지점을 계속 쳐다봤던 거야. 이 꼭지점을 쳐다보면서 여기에 접하는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오케이? 그래놓고서는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대. 얘는 바로 그 직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접하는 직선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네. 접하는 직선들의 모임이 내 눈에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야. 내가 곡선을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곡선을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이야. 발상의 전환이에요. 곡선을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각각의 직선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 점을 지나는 한 점과 그때의 기울기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 점은 내가 알아. 어떤 점인지는 알아. 식에 넣으면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이 페르마 아저씨는 어떻게 했냐면 고민을 조금 해요.
이렇게 고민 조금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왜냐? 아마추어 수학자였거든. 이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법률가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때려쳤어요. 나 몰라! 이러면서. 근데 이 아이디어가 좀 쓸만해 보여. 쓸만해 보인다고 직선으로서 곡선을 내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 자체는 유용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16세기 이때쯤에 독일의 청년 라이프니츠가 이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버리기 아깝다! 그래서 들고 와요. 이게 어떻게 들고 오냐면 흉 이렇게 끄집어내 보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거는 기울기라며. 맞아요? 나 잘리려고 그래. 어디까지죠? 잘렸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그쵸?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지우고. 뭐 쓸 거 있어? 없지? 머릿속으로 재밌게 들으시면 돼. 자, 여기 지울게요. 흉.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야. 내가 그럼 한 점을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울기란 건 이런 거 아니야? 자, 자, 곡선 위에서 따지는 거야. 곡선 위에서.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보자. 왜냐면 기울기 자체는 직선의 성질이거든.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직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고정점이 있고 그 고정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임의의 한 점을 한번 동점을 하나 생각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동점 하나와 정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이 동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반대 방향에서 올 수도 있는데 일단 한쪽 방향부터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랑 기울기랑 비스무리한 걸 한번 찾아본 거야. 비스무리하게 찾아보게 되면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값의 차이분의 y값의 차이거든. 함수값의 차이. 그래서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적을까? x e i b i a, fa라고 잡을게요. 그치? 그리고 여기를 내가 떨어진 거리를 h라고 잡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가 될 거야. 인정? 인정? 자, 그럼 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x값의 차이가 h로 나올 거고 함수값의 차이가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계속 h가 한없이 무진장 작아진다 생각한 거야. 무진장 작아지게 되면 얘가 총 요렇게 점점 이 a, fa를 향해 다가가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쵸? 그럼 그 h가 굉장히 작을 때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부를 거고 얘 도형의 의미는 미분계수 도형의 의미는 적선의 기울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거는 선생님이 기울기란 말을 쓸 수 없다고 했죠. 변화율이란 말을 쓸 거예요. 수학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야. 뭐야? 변화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뭐예요? 두 변수 하나가 변하면은 그 영향을 받은 다른 하나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 변화의 결과를. 그래서 그 변화를 서로 연관시켜 줄 건데 어떻게 연관시켜 주려고 했냐면 차나 아니면은 그 나누기로서 변화를 나타내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인 거는 나누기죠. 그래서 비율 해서 얘를 이제 평균 변화율, 이 리미트가 빠져 있으면 리미트까지 넣게 되면 얘를 뭐라 부른다? 순간적인 변화율.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변화율.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점들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 곡선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그 점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대응되는 뭐가 생겨? 순간 변화율 또는 적선의 기울기, 기타 등등. 맞아?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애들이 대응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내가 또다시 생각해보면 함수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함수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가? y는 fx라고 하는 본래 함수로부터 이 극한을 취하게 되면 나오는 값을
여기를 x로 바꿔볼게요. a 자리를 x로 바꾸기만 하면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순간에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들어가느냐에 따라 발음을 정확하게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derivative, 유도된 함수라고 해서 유도함수, 도함수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도함수. 그러면 이제 명확해져요. 뭐가 명확해지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져요. 함수의 엄밀히 말해서 극한 값을 계산해달라 이거야. 여기는 계산력 파트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함수의 극한을 왜 배운다고? 함수의 극한을 할 줄 알아야 내가 도함수를 구해낼 수 있어요. 이 도함수를 빨리 구해내는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중간과정 생략하겠다는 거야. 얘를 보고 바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대. 그게 바로 뭐다? 미분법이에요. 디페렌셜 미분법, 차이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미분법 법이에요.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얘 영국 책이나 미국 책을 보게 되면요 유도 과정조차 없어요. 그냥 암기하라 이거야. 왜냐면 그냥 구구단이거든. 보면은 바로 나오고 보면은 바로 나오고. 얘네들을 유도하는 과정은 거기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중요해. 우리나라는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해. 오케이? 근데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는 그냥 이거 빨리 하면 되지. 이건 계산인데 심지어 걔네들은 시험 볼 때 계산기로 해. 계산기 옆에다 펴놓고 해요. 어차피 계산기 왜 만들었는데 계산하려고 만든 건데. 그쵸?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을 계속 고민에 빠뜨리는 그 계산력. 그쵸? 얘네들은 고민이 없어요. 자, 컴퓨터가 대신 해주거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다? 함수의 극한을 배워야 되는 이유도 명확해졌어요. 그걸 해야 내가 도함수를 유도할 수 있고 이 도함수를 알아야 뭐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접선에 이제 내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접선에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 접선들의 변화 양상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출렁거리는지 내가 그릴 수 있거든. 맞아. 그럼 적분은 어떤 얘기야? 적분은 그렇게 그려진 함수들의 면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주어진 구간 사이에. 그쵸? 이것도 계산이야. 적분, 계산술, 계산법. 그쵸? 적분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됐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빨리 수투 정리해 준 거 아닌가? 수투 정리 끝. 박수 치세요. 다 이해되잖아. 그쵸? 이제 얘 갖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조금씩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함수의 극한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함수의 극한 바로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렇게 돼요. 자, 자세하게, 세밀하게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함수의 극한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함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던 게네. 그치? 함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누구?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는 이걸 어떻게 해봤냐면 보세요.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걸 함수라고 해요? x와 fx 사이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즉 주인공이 누구야? 우리의 변수 x와 그거에 대한 함수값 fx가 우리의 주인공이야. 관심 대상이라고. 그치? 그럼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 건데 극한이라고 하는 건 상태 아닌가? 상태잖아. 그럼 상태가 뭐야? 우리 지금 이거 계산하는 게 목적이라며. 그쵸? 그럼 상태를 어떻게 계산하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계산 뭐 했어요? 1 더하기 1 또는 2 더하기 3 뭐 이런 거 계산했었잖아? 지금 뭐냐면 수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익숙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상태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냐 묻고 있는 거야. 그럼 난 묻고자 하는 것이지. 상태에 대한 계산이 뭔데? 그치? 뭐 이런 건가? 기쁨 더하기 슬픔 뭐 이런 건가? 기쁨 곱하기 기쁨은 뭐야? 뭐 열망 뭐 이런 건가? 슬픔 더하기 뭐 화남 이건 뭐야? 뭐 분노 뭐 이런 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상태에 대한 계산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요? 에? 좀 웃어주세요. 그런 거잖아. 그쵸? 그런 상태에 대한 계산을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상태 계산은 누구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프 위에서 관찰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프 위에서 관찰되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결국 우리 주인공 x 또는 fx의 상태를 보겠다는 거니까 우리의 주인공인 변수, 얘 변수, 숫자 맞아? 숫자잖아. 그치? 수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타날 수 있어?
실수축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실수축에 나타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야. 자, 여기 x는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쵸? 그럼 나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우리 변수 x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그 변수가 a 그 자신이거나 a보다 작거나 a보다 큰 거.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내가 관찰하고 싶은 상태는. 자, 우리의 변수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싶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을 한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우리의 변수 x가 a를 향해서 다가갈 텐데 a보다 무진장 커다란 쪽에서, 무진장은 아니고 커다란 쪽에서 다가가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대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쵸? 지금 표기법 공부하는 거야. 표기법 공부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어떤 상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태도 있대요. 우리의 변수 x가 무진장 커져나가는 그러한 상태도 있겠지. 그 무진장 커져나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 무한대라고 쓴대요. 또 우리의 변수 x가 무진장 작아지는 그러한 상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마이너스 붙여서 방향을 뜻하잖아. 반대 방향, 그쵸? 마이너스 무진장 커져나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기를 하겠대요. 또 이거는 조금 말을 해줄까 말까 하지만 뭐 뉴턴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자, 오미크론의 준말이에요. 그리스 문자 O. 자, 이건 뭐냐? 자,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오케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오미크론에다 갖고 O라고 붙입니다. 이것도 숫자 0이 아니에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어떻게 구분해요? 아셨어? 이걸 무한소라고 불러요. 응? 저 어떻게 구분해요? 0. 무한소. 수직선상에서 0을 향해 가까이 다가갈 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오케이? 자,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난 다 이제 상태에 대한 설명은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상태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자, 지워도 되겠죠? 슝.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태에 대한 계산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자, 불러볼까요? 코치 아저씨, 시작. 코치 아저씨 도와줘요. 시작. 코치 아저씨 도와줘요. 그럼 코치 아저씨 도와줘요. 이렇게 손을 딱 부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코치 아저씨가 이렇게 해요. 아, 그래? 내가 너네들한테 상태를 계산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면서 주머니 이렇게 막 뒤져갖고 하나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리미트. 자, 리미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요? 영국이나 미국 애들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요? 영어 공부 안 해. 단어 공부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시끄러워요. 치우세요. 무슨 뜻이야? 한계야? 뭐야? 제한. 그쵸? 제한하다는 뜻이에요. 동사로. 똑똑하네요. 제한하다는 뜻이에요. 뭘 제한하고 싶은가? 우리가 왜 계산이 힘들었던가? 계산이 힘들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변수 x가 움직이니까 그래. 그치? 그 움직임을 뭐 하겠다는 거야? 제한합니다. 그럼 내가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그렇게. 자, 얘를 그런 식으로 써먹겠다는 거야.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할 때 이거 위치 중에. 자, 보세요. 자, 여기 fx. 자, 이렇게 써 있을 텐데 보세요. 우리 이제 아는 문자들이 동시에 등장하게 돼요. 식에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게 변수고 어떤 게 상수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 오케이? 근데 자, 얘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야? x가 주인공이에요. 움직이는 녀석이 변수야. 알겠어? 아무리 무지수가 여기 뭐 x, y, z, k 뭐 이렇게 막 섞여 있어도 주인공은 x예요. 됐어요? 누가 변수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 왜? 우리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을 오늘 계속할 거예요. 오케이? 누가 변수고 누가 상수인지는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아셨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거는 그림으로. 자, 우리 모든 개념은 말이죠. 미적분에서 그래프로서 개념의 기초를 다져요. 오케이? 그래프를 관찰해서 가장 쉬운 그래프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가 A야. 오케이? 자, 한번 살펴보자고. 자,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고 하니까 A를 향해 다가갈 때는 A보다 작은 곳에서 다가갈 수 있대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데 A보다 작은 쪽으로 다가간다. 맞아?
그때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면 그 관심사가 바로 fx예요. 함수값의 목표가 어디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의 목표가 어디냐면 슝 가게 됐더니 어디로 가게 돼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만들고 싶은 전국 등수 뭐 1등. 맞아? 전국 1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얘는 이걸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좌극한 값이 1이네.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x가 a로 다가가는 방법은 하나 더 있대. a보다 커다란 쪽에서 a로 다가갈 수 있는가? 다가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있는 걸.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데 a보다 커다란 쪽에서 다가갔을 때 함수값의 목표가 궁금하대. 그 목표가 얼마 나왔어? 똑같이 1이 나왔어요. 맞아? 1이잖아. 그러면 얘는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은 거네. 어떤 걸로? 1로. 이렇게 같을 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고, 그렇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를 수렴이라고 부를 거예요. 돼요? 수렴이야. 그러면 발산이라는 것도 있겠죠. 수렴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상태인 발산도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수렴이 아닌 모든 상태는 발산이에요. 즉 수렴인 상태만 제대로 알면 돼. 수렴인 상태란 건 뭐냐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같기만 하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함수값의 존재 여부는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 함수값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가 뻥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메꿔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극한값을 대신할 수 있대요. 누구로? 그 순간에 함수값으로 대신 써도 전혀 문제가 없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주제. 어떤 거다? 슝. 함수의 연속 조건이 되는 거죠. 오케이? 좌극한 같고 우극한 같지만 함수값이 같은데 그 함수값이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은 상태.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연속이래요. 그 그래프는. 됐어. 자, 쓸 거 있으면 쓰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2x 플러스 3 이렇게 있어. 그럼 분명히 나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잖아. 쭉쭉 다 연결되어 있는 어디 구멍 뚫려져 있는 연속함수잖아. 따라서 얘를 뭐로 해도 된다는 거야? x가 1일 때의 함수값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2 곱하기 1 플러스 3 해서 5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됐어? 이해돼?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한 간단한 개념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세계로까지 적용시켜 나갈 거예요. 오케이? 자, 쓸 거 있으면 쓰세요. 자, 쓰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자, 복습이에요. 수투 복습.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수투를 빠르게 정리하고 있어요. 수투이자 비적인 거 기초. 옛날에 공부했던 거지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됐어. 자, 지울게. 자, 여러분들이 다 유도할 수 있어요. 롤롤롤로 나랑 같이 하면요 재밌어요. 안 어려워.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그랬더니 코시 아저씨가 나한테 이렇게 리미트를 던져주셨잖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뭐도 던져줬냐면 수렴하는 함수의 성질을 알려줬어요. 계산 성질. 자, 어떤 걸 알려줬냐면 이런 거야. 나는 이제 하나짜리에 대한 극한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게 수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시 같은 거 다 빼고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오케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슉슉 넘어가는 거니까 개념만 치르면서 모르면 얘기하세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fx. 불안한데. 모르는 것 같아. 얘 믿을 수가 없어. 자, 한번 보자. 니네들이 수렴 발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갑자기 궁금해졌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 많은 친구들이 착각한다 이거지. 뭐냐? 아까 내가 그림 하나 그렸었죠? 이렇게. 형. 그치? 그래놓고서는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x는 A에서만 봤었잖아. 여기만 내가 살펴봤던 거잖아. 이렇게 해서. 맞아? 그러면 애들이 자동으로 어떤 생각을 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날아갔을 때 마이너스 x. 자, 얘는 어떻게 표기하게 돼요? 얘는 좌극한밖에 없네. 좌극한. 숑. 좌극한밖에 없네. 좌극한밖에 없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함수값도 무진장 커지니까 얘는 그냥 무진장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건 값이 아니야.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또 딴 것도 궁금해. 리미트 x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 함수값의 목표가 어디가 되니요? 그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우극한밖에 없네? 우극한밖에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무진장 작아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무한대 붙이면 된대요. 상태야. 그치?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애들이 맨날 또 착각하는 게 뭐야? 여기가 무한대면 그냥 무한대인가 보다.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불안한 거야? 그러라는 거야? 그게 아니지. 대화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쵸? 대화를 하시라고요. 변수가 변할 때 우리 함수값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실내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거야. 극한 상태를. 여러분들의 극한 상태를. 그쵸? 극한 상태가 뭐예요? 엄마가 위에서 쪼아대요. 동생이 밑에서 뭐라 해요. 그쵸? 나는 정말 극한 상태예요. 익스트림. 그랬어요. 미안해요. 왜 이렇게 썰렁해? 이거야.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2x 플러스 3 이런 게 있다고 쳐. 그치?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을 나한테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림 그리세요. 그림으로서 관찰하는 거 맞아? 그렇잖아. 그럼 이 함수가 어떤 함수야?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아는 함수 맞아? 수학 하에서 공부했어요. 유리함수지. 그럼 내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함수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자,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x-1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 5가 되나? 맞아?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난 이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그려져? 흉. 자, 여기가 x가 얼마야? 1이야. 이 y가 얼마야? 2야. 그런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됐어. 자, 이럴 때 뭐라고? x가 1로 가까이 간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따져야 되네? 그치? 이 좌극한 따져봤더니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그래. 자, 얘가 어디로 가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요. 맞아? 자, 이번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플러스 우극한을 따져봤더니 함수값의 목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진장 퍼져나가고 있잖아. 그쵸? 얘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맞아? 자, 그러면 분명히 봐봐. 얘가 결정 짓냐 이거야. 극한값을 결정 짓는데 아무런 역할 안 해요. 아무런 역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따라서 그렇게 함수값이 수렴된다 발산한다 그걸 정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내가 여기를 이번엔 뭐로 바꿔? 무한대로 바꿔볼게요. 무한대로 바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x값이 무한대로 나아갈 때 무진장 커져나갈 때 함수값의 목표는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잖아. 2. 맞아? 그럼 얘가 뭐야? 극한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고 이 함수의 극한값은 다른 말로 뜻하면 그래프상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성. 따라하세요. 점근선이 된다고요. 즉 점근선을 나타내는 함수의 극한은 점근선을 나타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점근선이 뭔데? x값이 무진장 커지거나 x값이 무진장 작아지거나 했을 때 함수 그래프가 다가가는 그 선. 맞잖아. 그게 점근선이잖아. 그 점근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써두세요. 여러분들이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배운 함수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배운 함수들에 대한 극한값은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잘 보여요? 내가 너무 글씨를 크게 쓰나? 괜찮아? 머릿속도 잘 보이죠? 네. 자, 자,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수 하나에 대해서 관찰을 했는데 호시 아저씨는 이것도 궁금했던 거야.
함수 두 개짜리 두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던가. 오케이? 자, 이 두 함수가 실수배 시키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새로운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그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지? 뭐 x가 a로 간다 해보자. 무한대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뭐 a로 가는데 이 두 함수는 기본적인 이 두 함수는 각각 알파하고 베타로 수렴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얘네들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전제하에 이 수렴하는 두 함수들이 서로 이렇게 연산으로 엮어진, 맞아? 새로운 함수는 과연 그 순간에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해보셨어. 누가? 코시 아저씨가. 우리는 증명 과정 안 해요. 오케이? 자, 코시 아저씨가 일일이 다 해보셨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 우극한, 좌극한 구해서 둘이 같은지 확인하면 돼. 몇 번? 한 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상수배 되어 있고 fa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우극한, 좌극한 직접 따져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k알파가 나온대. 됐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k는 마치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취급해도 되더라.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면 얘네들끼리 수렴하니까 얘네들도 설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도 다 통하는 거 아니야? 즉, 주장하고 싶은 게 뭐야? 얘는 설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베타? 그래서 해보신 거야. 일일이 다 해보셨다고. 좌극한, 우극한 일일이 다 구하셔갖고 같은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다 증명하셨대.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시고. 오케이? 자, 과정이 이해됐으면 결과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셨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이해가 안 되면. 오케이? 자, 이해될 거야.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나누기에 대해서만큼은 요 베타라는 녀석이 0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뭐냐면 얘가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베타가 0으로 수렴하면 안 돼. 0으로 뭐 나누잖아요. 그럼 세상이 멸망하는 거야. 아셨어?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가 멸망해. 그런 세상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보다 수렴하는 함수 극한의 계산 성질이래. 오케이?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도 몇 번 풀어봐야 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수투를 극복하신 친구들이고 다 안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쓸 거 있으면 쓰세요. 룰룰루 우랄랄라 룰루랄라. 머릿속에 다 있는 거지? 다 있어야지. 쓰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쓰면서 복습하세요. 자기 걸로 만드세요. 자, 그럼 이제 지워도 되나봐. 슝.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슝.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어쨌든 몇 번째인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이번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수렴하는 분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자, 분수함수 형태. 무슨 얘기냐? 내가 관찰했는데 이 어떤 함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뭐 a로 향해 가까이 가는데 우리 두 함수끼리 나눌 수도 있다고 했잖아? 있어요. 그래서 gx분의 fs 이러한 형태를 내가 관찰했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대요. 어떻게 갔냐면 자, 이 녀석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보자. 얘가 수렴하고 있고 첫 번째 이 gx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돼버리잖아. 즉 우리가 앞에서 관찰한 논리가 뭐냐면 이 리미트라고 하는 녀석은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따로따로 관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따로따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 나왔는데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이래요. 이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잖아?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분자의 극한값은 0이 된대요. 오케이? 자, 이것도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요. 자, 불러봅시다. 누구 불러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누가 있어요? 이 지구는 누가 지켜요? 방탄소년단. 그쵸? BTS. 자, 도와주세요 BTS. 빨리 도와주세요 BTS. 빨리 말하라고 그래야 올 거 아니야. 도와주세요 BTS. 도와주세요 BTS. 나 안 해. 씨.
빨리 하세요. 도와주세요. BTS. 너밖에 없어. 빨리. 여기 다 남자들밖에 없어. 빨리 도와주세요. BTS. 해주세요. 빨리 BTS B T S 됐어요. 자 그럼 저쪽에서 이제 BTS가 달려요. 이 노래도 만들었어 이거 관련해서. 진짜? 진짜. 자 어떤 노래 만들었냐 이래요. 자 BTS 왔어요. BTS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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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 이렇게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시작. 하는 거야. 오늘 중요해. 오늘 중요해. 따라 하셔야 돼. 뼛속까지 새기셔야 돼. 같이 따라 부르셔야 돼.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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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하세요.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따라하라고.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시킨다. 일일이 한 명씩.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앞줄부터 시킬까 뒷줄부터 시킬까 나 고민 중이에요. 옆줄부터 시킬까. 당신 혼자 외롭게 있는데 상현아 어때? 도전해볼래? 자 시작.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 다시 시작.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 3번만 더 할게요. 중요해. 내가 오늘 구구단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친구들아. 그치? 암기하셔야 된다고. 시작.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 최후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1절만 있는 게 아니래요. 2절도 있어요. 자 2절. 이런 노래가 있다고요? 있어. 진짜 내 반주 들려줘? 반주 들려줘? 얼마나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또 분수함수를 계속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이 관찰했더니 얘가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그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 뭐냐면은 어디로 수렴하긴 하는데 그 알파 값은 절대 0이면 안 돼.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자 또 관찰했더니 이번에는 분자가 빵이야. 그러면 자 우리 느낌이 오잖아. 리미트 x가 a로 할 때 이 분모도 뭐가 된다는 거야? 빵이 된다는 거예요. 빵이 된대. 자 2절이 불겠죠? 자 2절도 불러봅시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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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함수 빵 아닌데 분자가 빵이면 분모도 빵! 됐어요? 자 따라합시다. 시작. 분수함수 빵 아닌데 자 여러분들 다 유치원 온 거예요. 미적분 유치원. 중요해. 중요하다니까.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 풀 거야 이분들아. 자 분수함수 빵 아닌데 분자가 빵이면 분모도 빵!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3번씩 해볼게요. 3번 넘어갔다. 2번. 오케이? 자 시작.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자 시작. 섞어. 자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 자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진짜야.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 됐어. 자 밑에 것도 시작. 분수함수 빵 아닌데 빵 아니라고. 그쵸? 분자가 빵이면 분모도 빵. 시작. 분자가 빵이면 분모도 빵. 됐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증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증명 가능해? 가능하지. 어떻게 하면 돼? 자 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잡아보자. 그쵸? 그러면은 자 내가 궁금한 건 뭐야? fx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 그럼 fx를 유도할 수 있어? 유도할 수 있다고. 어떻게? 이 hx에다가 gx를 곱해주면 돼. 그쵸? 그러한 상태에서 나는 극한을 보내고 싶은가? 극한을 보내고 싶은 거니까 극한을 보냈더니 얘는 어떻게 돼요? 수렴하지. 우리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는 곱셈에 대하여 극한값이 대신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 0으로 가고요. 얘는 알파로 가고요. 얘 0으로 간다며. 그래서 얼마야? 0이에요. 증명 끝. 됐어? 자 얘도 한번 볼까? 얘도 어떻게 보였다는 거야?
자, 이것을 새로운 함수 hx라고 나올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gx의 꼬라지니까 gx라고 하는 녀석은 hx분의 fx네. 됐어. 자, 이러한 상태에서 극한 보내는 거야. 극한 보내는 거야.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자, 얘도 리미트가 분자, 분모 따로따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얘 얼마나? 0이에요. 얘는 얼마나? 알파예요.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알파가 0이 아닌 상태에서 분자가 0이래.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됐어? 됐어? 쓰세요. 쓰세요. 쓰라고요. 써달라고요. 다 아는데요. 교만한 거 아닐까? 그쵸? 쓰면서 자기 걸로 다시 한번 새기세요. 머릿속에.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세요. 오늘도 써먹을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동생한테 설명해준다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동생만큼은 내가 가르친다. 동생 있어요? 다? 없어요? 8살인데. 누나 있어요? 형 있어요? 오빠 있어요? 동생 8살인데. 아 그래? 도전하세요. 영재를 만들어봐. 그쵸? 다 됐어? 다 써봤어? 아 진짜 수학은요 써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눈으로 보는 건요 수학이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써봐야 돼. 다. 그래야 자기게 돼. 자 지어도 되겠죠? 그쵸? 롤롤롤롤롤롤. 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으면 어떻게 해달라? 암기해달라. 지금 내가 쓰는 것들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 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계산술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계산술은 안 하나요? 그거는 우리 문제 풀면서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슝 넘어가서 잠시만 여기 됐다. 됐죠? 자 4-1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복습하는 거야 수트. 자 4-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를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극한을 따로따로 보낼 수 있다면 따로따로 보내보니까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됐어요. 이른바 무슨 꼴? 은꼴. 그쵸? 이거 0이에요? 이거 0이에요? 나 아까 가르쳤는데 이걸 0분의 0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하는 소리 들어요. 이거 뭐야? 오미클론의 준말 5예요. 오케이? 이것도 오미클론의 준말 5예요. 뭐한소를 뜻한다고 뭐한소. 여튼 0분의 0꼴 하면 안 돼. 은꼴이라고 했잖아. 그쵸?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은꼴을 다루는 기본적인 계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기본이 뭐냐면 그냥 단순해요. 원리는 0을 만드는 0인자를 없애는 거야. 오케이? 0인자를 없애주면은 뭔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상태니까 0인자를 제거해달라는 거고 0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인수분해야. 오케이? 그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보는 거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 된다고.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x-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x-2에 불러주세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나? 그쵸? 자 그럼 내가 뭐가 보이는 거야? 0인자가 보여요. 0으로 만드는 거 분자 분모를 얘네들 어떻게 줄 수 있다? x는 절대로 2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중요해. 중요해. 2로 다가갈 뿐 절대로 2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뭐가 가능해? 약분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자 이렇게 약분을 해준 다음에
극한을 씌워주게 되면 얘는 그 값이 얼마나? 분모는 1, 분자는 뭐 어떻게 나오죠? 10인가? 그죠? 그래서 극한값은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야? 0분의 0꼴이 아니라 은꼴. 그냥 0분의 0꼴 하자. 나도 그냥 수능 하는 거야. 수능. 그쵸? 0분의 0꼴, 은꼴. 자,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계산해 달래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자, 직접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상황도 살펴보니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자, 루트 5x분의 루트의 5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의 5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쵸? 얘도 관찰해보니까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이 되네. 그치? 근데 얘는 내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려고 위아래를 아무리 살펴봐도 인수분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 내 눈에 관찰되는 건 뭐냐면 무리수가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럼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종종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없었어. 이런 거야. 분모에 무리수가 있어야만 유리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습관을 들여왔고,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야. 뭐야? 무리수가 등장하면 걔가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어떠한 계산 과정에서 얘가 장애가 되면은 유리화 해주세요. 오케이? 자, 유리화를 해준다는 건 이거에 부호가 다른 녀석을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해주면 유리수의 성질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거든.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자, 처리해주면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 합차 공식이 있어요. 그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변해요? 5 플러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나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 얘네들 사라지고 2x 나오네. 뭐라고? 분자가 싹 다 정리돼서 이렇게 곱했더니 분자가 2x가 나오는데, 그럼 2x가 나오고 여기 x가 있으니까 바로 무한수가 뭐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0인자가 x였던 거지. x가 약분이 돼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자, 2루트 5에다가 여기 2루트 5가 되는 거지. 루트 5가 있어요. 루트 5를 한 번 더 곱해주고 그것분의 얼마? 2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서 답은 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너네 혹시 계산 과정에 틀린 거 있니?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온다. 얘가 납득이 되죠? 괜찮죠? 자, 지금 우리 뭐 살펴봤어요? 자, 0분의 0꼴이 되는 거 직접 문제를 풀어가면서 세밀한 세세한 그런 계산술들은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응? 더 자세한 이야기는 수특 때 하도록 합시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오케이? 자, 지워도 되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니까, 자, 이번엔 이렇게 된다. 자, 또 어떤 상태들이 내가 관찰이 되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나아갈 때, 자,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야. 그쵸?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만 보여줄게, 한 번만. 얘는 관찰해보니까, 분자에 것도 분모의 것도 전부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그치?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자, 이렇게 분자 분모가 각각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분모에서 가장 힘이 센 애들이 있어요. 가장 커지는 애들, 빨리 커지는 애들. 얘도 다 똑같이 무한대로 커지지만 속도는 다른 거 맞죠? 속도는 다르다고. 가장 빨리 무진장 커지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거예요. 분자 분모를. 지금 여기선 누구? 이 3x 제곱. 얘가 눈에 보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 x 제곱을 가지고 내가 분자 분모를 나눠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4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 제곱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x 0 아니에요. 그렇잖아. 0 아니잖아. 나눠줘도 상관없다고. 자, 얘는 어떻게 돼? 3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돼.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 이미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자, x분의 1이라는 거, 그치? x가 무진장 퍼져나가게 되면 그 함수값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게 돼?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얘네들은 전부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맞아? 따라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가 나온다고. 오케이?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기로 했었냐면 어차피 가장 파워가 센 녀석만 집중해서 볼 거니까 이런 잔챙이들은 없는 거랑 똑같아. 무한의 세계에서.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로만 따져도 상관이 없다고. 최고차항 개수비.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한번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수트가 다 공부가 끝났다는 전제에 내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계산술이 연습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공부하셔야 돼. 까먹었으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무진장 커져나갈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자, x 플러스 2가 있어요. 그쵸? 자, 이것도 뭐 유리화해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 무한의 세계를 한번 잘 탐험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무진장 커져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1 같은 애는 있으나 마나. 그치? 그럼 나를 좀 괴롭혔던 이 루트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이니까 x로 튀어나가겠네? 맞아. 무진장 커져나가는 이 무진장 커져나가는 x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3 같은 것은 없는 거랑 똑같아. 맞아. 이 2도 없는 거랑 똑같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약분해서 답은 1. 돼. 어떤다고? 이렇게 조족지열이라고 하죠. 이게 정확한 극한의 이거 야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수 아니라고. 꼼수가 아니라 엄밀한 극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요 눈에 보여요. 이런 게 조족지열. 오케이? 세 발의 피라 이거죠? 세 발의 피야. 3천억이어도 상관없어. 2억이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1조여도 상관없어. 무진장 커져나가는 세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같은 존재들이야. 오케이? 됐어? 자, 지울게요. 자, 또 3번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자, 마이너스 무진장 커져나갔을 때 이번에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죠? 자, 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다. 뭐냐면 지금까지가 우리가 관찰했을 때는 x가 어떤 특정 점으로 다가가거나 x가 무진장 커져나가는 것이 익숙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무진장 커져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한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익숙해 안 익숙해? 대답하세요. 익숙해요? 안 익숙하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익숙해진 형태로 바꿔주면 돼. 어떻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라고 할 거야. x가 마이너스 t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진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쵸? 무진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t는 무진장 커져나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 t는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뀐다. 무진장 커져나가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돼. 오케이? 자, 마이너스 t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루트에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그쵸? 이하동문 나머지는 조족지열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조족지열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만 살펴보면 돼요. 그때는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됐어? 됐어? 됐어. 자, 빨리 다음 문장 넘어갑시다. 자, 기본 문제 4-3번 볼게요. 자, 기본 문제 4-3번 문제 보게 되면 첫 번째 1번 리미트 x가 무진장 커져나갈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다. 얘를 관찰하니까 얘는 무슨 상태냐면은 무진장 커져나가는 거에서 무진장 커져나가는 걸 빼주는 상태인 거야. 그렇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미 뭘 알아요? 조족지열을 알아요. 나를 괴롭히는 게, 이 계산을 하는데 괴롭히는 게 뭔지 봤더니 이 루트라는 녀석이 있어서 괴로운 거잖아? 이 루트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럼 이 루트가 사라지려면은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리고 뭐가 붙겠지. 여기도 뭐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여기도 뭐가 붙겠지, 이렇게. 그쵸? 그런 상태에서 루트가 있는가? 루트가 있겠죠. 근데 x가 무진장 커져나가는 상태 맞아? x가 무진장 커져나가는 상태에서는 이런 애들은 찌꺼기에 불과해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야. 그치? 없어요. 그럼 제곱이네? 그럼 벗겨질 수 있다는 거야? 벗겨질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버리니까 샹샹 사라지면서 얘는 1이 돼요. 극한파. 돼요? 돼. 되잖아. 자, 이게 뭐다? 조족지열이에요. 세 발의 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객관식 일경. 빠르게 정확하게. 됐어? 됐어? 받아들이시고 유제 꼭 풀어보세요. 자기 손으로 연습해야 돼.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달라 느낌이. 오케이? 자,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 자, 2번을 보게 되니까 이번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x분의 1에 루트에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니까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네. 무진장 퍼져나가는 상태인 거고 얘는 어디로 가? 0 넣으니까 1 마이너스 1 곱하기 0꼴이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푸냐 이거야. 근데 좀 관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내가 변형하자면 얘 무한대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럼 얘는 마치 형태가 뭐처럼 보여?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라지처럼 보이지 않나? 마찬가지로 이건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무한대분의 1분의 1분의 무한대분의 1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얘는 꼭 0분의 0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쵸? 즉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형태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극한값 구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가 뭔지 살펴보게 되면 얘야. 그렇잖아. 얘는 따로 뭐 영인자를 제거한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잖아. 따라서 나는 이런 애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 정도로 바꿔보고 싶어요. 바꿔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러한 형태로 바꿔보고 싶어요. 오케이? 이런 형태를 보기에는 얘는 내가 좀 다루기 힘드니까 이 형태나 이 형태로 바꿔보고 싶다고. 그럼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랑은 내가 할 줄 아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쳐다보겠다는 거야. 여기 통분하는 거죠. 분수에 대한 계산이 있으니까. 통분해주면 여기가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상태에서 x를 곱했으니까 여기 x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극한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 안 보여. 0분의 0꼴이야. 이걸로 바꿨다고. 그치? 0분의 0꼴로 바꿨고 지금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리고 나는 무리수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의 x 플러스 1을 곱해달라는 거지. 유리화를 해달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x만 남게 돼요. 요 위에서 마이너스 x만 남게 되니까 0인자가 죽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자, 계산해주면 0 넣어서 계산해주면 1 곱하기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돼요? 계산이 돼? 다시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거나 0분의 0꼴로 가줘야 돼. 연결되는 거야? 연결되잖아. 자, 분수식이 있으니까 통분부터 해줘. 통분부터 하고 관찰하니까 얘는 0분의 0꼴이 됐어. 그러니까 뭐해? 0인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뭐해? 무리수가 등장하니까 유리화해줘. 유리화해줘서 0인자를 찾아서 0인자를 제거해. 그렇게 나서 계산하니까 답이 나온다고.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야 돼. 꼭 해보셔야 돼. 됐죠? 자, 지호 선생님 써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고 시간 줄게요. 룰룰루. 네, 위에 것도 그 유리화해서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지.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다만 내가 조적 제어를 설명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됐어요. 지울게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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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자, 그 다음 문제. 짜잔. 봤더니 우리가 노래 불렀던 거 나옵니다. 중요하죠? 별표 쳐놓으세요. 수요하는 분수함수의 성질.
시험 보면요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 문제가 됐든 뭐 도형과 연관돼서 뭐 아니면은 실생활 문제 뭐 식 세워봐라. 일단 식부터 세워보고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면 거기다 쓰세요. 너 미정계수 구할 수 있어 이거야. 미정계수 구할 수 있어 거기다 쓰세요. 미정계수 구할 수 있냐고. 뭘 이용해서?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너 미정계수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부터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x-1분의 ax-2x 제곱 이것이 b로 수렴한대요. a, b가 상수야. 그쵸? 내가 관찰해보니까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 아니 분명히 분수함수가 수렴하고 있는데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면 뭐도 빵! 분자도 빵! 맞아! 분자도 빵으로 가야 된다고. 각각을 따로따로 관찰했을 때.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냐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ax-2x 제곱의 극한값이 빵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분명히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인 연속함수인 거 맞아? 쫙쫙 연결된 이차함수잖아. 그치? 따라서 극한값을 뭐로 대신할 수 있어? 함수값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x자리에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a-2가 나온다고. a-2가 0이래. 따라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는 2예요. 자, 그 다음 b값도 구할 수 있나? 당연하지. a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약분이 되네. 자, 2x로 묶여서 x-1이 될 거고 여기 x-1이 있어요. 자, 이제 0인자가 눈에 보여요. 제거한 상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거니까 얘는 얼마나? 2. 얘가 바로 뭐가 되는가? b. 됐어? 괜찮아? 자, 쓰세요. 쓰고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하세요. 다 되죠? 자, 그 밑에 거 2번도 한번 볼게요. 지워도 되겠지? 지워도 되겠지? 자, 2번을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1의 값이 4분의 1이래요. 자, 그럼 내가 관찰할 건데 어떻게 돼요? 1 넣으니까 분자가 빵이네. 근데 얘가 분명히 여기 관찰해보니까 수렴하는데 0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노래를 알고 있어요. BTS. 그쵸? BTS 형 오빠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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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함수 빵 아닌데 분자가 빵이면 분모도 빵! 맞아? 분모가 빵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도 빵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극한값이 빵이 나와야 되는데 2차 함수라서 실수 전체 구간에서 끊어짐 없는 연속이에요. 따라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이 빵이어야 돼. 맞아? 따라서 나는 뭐라 쓸 수 있어? b를 1 a로 바꿔 쓸 수 있어. 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게 싫어. 그래서 b 대신에 얘를 써주는 거야. 문자의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x-1인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네. 관찰을 다시 해보니 어떻게? 자, 얘는 x 플러스 a 플러스 1과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가 되어서 얘네들이 분자 분모가 0인자를 찾았거든. 제거될 수가 있고, 즉 얘는 x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x가 1로 가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얼마나? 2a 플러스 a분의 1이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나? 4분의 1이래요. 그럼 a 값은 얼마야? 2인 거지? a가 2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b는 얼마나?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됐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계산력이에요. 계산력. 한번 해보세요. 숙제할 때 유제 꼭 풀어보시고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수투. 됐어? 해결돼? 자, 그러면 다음 파트 넘어갈 건데 뭐? 알았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투 내용에 대한 복습을 좀 했어요. 오케이?
다 된 건 아닌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